안녕하세요. 내 보험을 부탁해 박주영입니다. 따뜻한 봄이 오면 그동안에 이제 어린 티를 벗고 사회로 나서게 되는 사회 초년생분들 많으실 겁니다. 스스로 책임지고 준비할 것들이 많은 만큼 아무래도 이제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들도 꼼꼼하게 좀 준비를 해둬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내 보험을 부탁해에서는 사회 초년생이 준비해야 할 보험들로부터 중년의 남성도 꼼꼼히 챙겨봐야 할 보험까지 다양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거나 아니면 보험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2638-3958번 열려있고요. 문자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내 보험을 부탁해 오늘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내 보험을 부탁해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 두 분 바로 좀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 전재욱, 한진욱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재욱입니다. 네, 7월 출시될 4세대 실손 상품 관련해서 요즘 실손보험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지금이 기회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들도 하루빨리 점검 받으셔서 보다 나은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진욱입니다. 갑작스럽게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는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심할수록 건강에 더 유의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유익한 정보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과 함께 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방송 보시면서 뭐 보험 상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제대로 된 보험인지 진단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아래 하단에 연락처 나가고 있습니다. 02-2638-3958번 그리고 1877-324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주제 이야기로 바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어떤 주제를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사회초년생 보험 준비입니다. 네, 최근 사회초년생의 보험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사례가 접수돼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짚어드리고자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저희 내 보험을 부탁해 애청자분들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40, 50대 이상의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좀 많으신 편인데요. 내가 몸이 아팠을 때 자식들 걱정 안 시켜야지 하면서 준비하는 보험들 많이 있으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정작 자녀들의 보험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녀들의 보험 점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네. 최근에 지금 접수된 그 사연들을 보면 대부분 뭐 어머님, 아버님 나이대 문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특히 이제 자녀들, 사회 초년생이라면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보험을 준비해야 되나 고민들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처음 사회에 나가고 첫 급여를 받았을 때의 짜릿함은 누구에게나 다 있었을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으로 보장을 마련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사회 교육과정 속에 금융과 관련된 내용은 없잖아요. 저축이나 투자는 물론이고 당연히 보장에 대한 부분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흔히 부모님들이 들어주시는 혹은 내주시는 경우에도 지인을 통한 관계성이 대부분이지 실제로 제대로 알고 가입하시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사연도 좀 이러한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연인지 사연 확인해 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한 지 1년 정도 된 24살 여자인데요. 최근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서 보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당황스러워 문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가입해 주신 보장보험과 저축이 된다는 보험 상품에 월 50만 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또래에 비해 지금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조금 높아 현재는 크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닌데요.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 보험을 살펴보니 무려 8건의 보험 상품에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어릴 때 어머니가 지인을 통해 한 건씩 가입한 보험들이 쌓여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살펴보니 갱신형 보험들도 많더라고요. 계속 가지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제 보험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문의 주신 사연, 일단 자신이 가입하고 있던 보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주변에서 좀 이래저래 이야기를 듣고 보험을 살펴봤더니 문제가 많아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뭐 급여가 높다라고 해도 사회초년생이 월 50만 원 보험료를 납입한다라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보장 분석을 하기 위해서 고객님이 가입된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24살이라는 나이에 비해 보험료가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저축 상품에 가입된 부분이 좀 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문제는 보험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하고 있지 않고 어떤 상품에 어떤 보장을 받고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지금 현재 자신도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잘 모르고 이제 그 보험료만 낸 건데 어떤 그런 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례자님 보험 내역을 확인해 보니 총 8건 월납보험료 59만 1,940원을 납입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총 보험료는 7,990만 원 정도였고요. 그런데 이게 모두 비갱신이 아닌 갱신형 상품이 중간중간 있다 보니 실제로 납입하는 총 보험료는 7,990만 원이 아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함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축이라고 생각했던 32만 원에 해당하는 상품이 종신공제 보험이었다는 건데요. 저축이란 건 납입기한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거치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종신토록 거치한다라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신공제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겁니다. 네, 이 공제계약은 사망공제금을 중심으로 각종 특약을 통해 보장을 설계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저축이나 연금 상품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그저 보장성의 한 종류일 뿐인 겁니다. 아프거나 다쳤을 때 또는 사망했을 때 혜택이 주어지는 거지 자산을 증식시켜 주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가입 시 유의사항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시는 고객님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하지 못한다는 게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금이나 뭐 저축보험 다 비슷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상품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알다가도 지금 모를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품에 대한 내용을 좀 차례차례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우선 가입되어 있는 종신공제보험이란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제보험은 우체국이나 수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요. 이들을 유사금융사라고 부릅니다.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의 경우 농협 손해보험이나 또는 농협 생명보험 또는 NG 손해보험과 같은 보험이라고 혼돈할 수 있으니 이 점 또한 유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공제보험이란 보험자가 부담할 최고액만 정해놓고 일정 기간에 보험 금액이 결정됨에 따라 그 금액을 공제해가는 방식의 보험을 말합니다. 보험과 공제의 차이점은 자금의 출처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예시로 말씀드려 볼게요.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회사의 돈이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 새마을금고에서 지급하는 돈은 조합원들의 돈입니다. 공제의 경우 영업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창고에 내방하는 가입자가 주 가입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새마을금고 같은 조합은 조합원의 상대로 공제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영업비가 크게 들어가지 않고 같은 보장의 상품이라도 정식보험사의 보험보다 매월 보험료는 낮을 수 있습니다. 같은 보장인데 그러면 이제 보험료가 낮으면 오히려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점은 이 근본적인 질문에 있습니다. 바로 보험금을 수령할 때 발생되는데요. 정식 보험사의 보험 상품은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지만 공제보험은 협동조합 조합원에게 가입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으로 다툼이 발생할 경우 분쟁 조정 기간의 부재 및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보상에 있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금융감독원 산하의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지급 속도나 민원,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처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공제상품의 경우 보험업법 적용이 불가하고 중재 산하기관이 없기 때문에 지급하는 데 오래 걸리고 부가 서류 요청하는 것도 많아서 최대한 주지 않기 위해 현장 조사가 나오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정작 받아야 할 보험금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면 정말 이것만큼 힘든 일은 없을 겁니다. 자, 보험 가입자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건데 이제 고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실 이제 보장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통 환급률에 중점을 두고 상담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근데 환급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해지했을 때 나오는 해지 환급금과 보장 기간이 끝났을 때 생존할 경우 받게 되는 만기 환급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례자님이 가입하신 M사의 경우 유니버설 종신공제 보험은 해지 환급률을 좀 보셔야 되는데 두세 배까지도 해지 환급률이 도달하지만 해지하는 순간 보장은 사라지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보장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해지 환급금을 배제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환급률이 높다라는 내용만 설명 듣고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나중에 보상 항목에서 문제가 된다라면 중간에 해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중간에 해지했을 때나 납입 기간이 끝난 시점에 해지했을 때도 환급률은 과연 납입한 돈 100%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준비하는 부분이라면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회초년생이 준비해야 될 보험 어떤 부분을 살피면서 좀 따져봐야 될까요? 네, 사회초년생이 준비해야 될 부분을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 상담을 통해서 가장 처음 고민하는 부분이 얼마를 낼 수 있는가입니다. 내가 낼 수 있는 부담 없는 금액을 먼저 설정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순히 한 번 내고 마는 것이 아닌 20년에서 30년 장기간을 납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산이 정해졌다면 그 안에서 마련할 순서를 내가 필요한 순위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필요하다라는 의미에 대해선 내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순서대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쉽게 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가이드라인을 정해드리고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 3대 자산이라고 말하는 보장자산, 노후자산, 투자자산 순으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매달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이제 수입이 가능한 선에서 좀 부담이 크지 않은 선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우선 아플 때를 대비해서 그러면 이제 뭐 보장 자산을 먼저 좀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손해본 만큼의 의료비를 일정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한도에서 되돌려주는 상품인 실손 의료비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는 3대 진단비입니다.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세 가지 질환을 3대 질병으로 분류하는데 여기에 대한 진단비를 잘 마련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거나 또는 뼈가 부서져서 깁스를 한다고 해서 이럴 때 보험이 없다고 해서 절대적 경제 리스크가 발생되진 않습니다. 다만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경제활동이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넓은 범위로 보장을 마련해줘야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넓은 범위의 수술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내는 돈 대비 비싼 입원 일당 특약 대신에 수술비에 대한 보장을 잘 준비하는 게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정 질병에 대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질병, 상해 수술비 혹은 1종에서 5종 수술비를 넣어주시면 든든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골절, 깁스, 화상 등 상해 담보와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운전자 특약과 일상생활 배상 책임까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20에서 30대 보장성 건강보험은 실손보험과 종합보험 하나로 준비해도 충분하고 금액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 정도로 30세 미만이니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실손보험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그 다음으로 건강보장성 종합보험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또한 이제 사회초년생이 가입할 때 뭐 10만 원에서 15만 원 미만의 어린이 보험으로 든든하게 되면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 보장을 더욱더 든든히 챙겨갈 수 있다라는 점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지금 이 보험들 같은 경우는 비갱신형으로 준비가 되는 건가요? 네, 또한 금액이 변동이 없는 비갱신형으로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갱신형으로 진행하게
증가하게 되면 초기에는 낮은 금액이지만 갱신 시기마다 두세 배씩 가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유지하고 그리고 미래의 보장이 목적이라면 사회초년생 보험에서 갱신을 최대한 피해야 될 부분이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이제 보장 자산을 튼튼하게 마련을 했고, 두 번째 준비 자산이 노후 자산입니다. 노후 자산 같은 경우 이제 저축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보장 자산이 기본적으로 맞춰져 있다면 노후 자산 그리고 투자 자산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사회 초년생의 경우 단순히 저축만 해서는 목돈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축만 해서는 안 되고 다양한 재테크 방법을 이용할 필요도 있는데요. 그 중에도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가장 수익을 높일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고 정보를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사실 투자라는 것은 미리 결과, 즉 얼마나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단순히 금액적인 부분만 보는 것은 객관적 지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기준점이 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목적에 맞게 노후와 투자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인데요.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금리가 없어도 적금의 재테크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강제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데 적금만큼은 훌륭한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금리가 너무 낮아서 돈을 불리거나 굴리는 상품으로서의 역할은 거의 없지만 종잣돈을 모으는 데는 여전히 적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적금과 더불어 청약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약 통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가 아닌 이상 예전만큼 큰 영향력은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분양시장과 임대시장에서 기본 조건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해놔야 되는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사실 요즘은 이제 금리가 낮다고 해서 적금에 이제 관심 없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초기 종잣돈을 모으기에는 사실상 적금만한 게 없죠. 자, 적금 만기가 되면 굉장히 뿌듯하기 때문에 그런 적금과 관련된 내용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요즘 시대에 내 집 마련 쉽지 않기 때문에 청약 통장으로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취업했는데 노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 노후 준비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국민연금 내듯이 개인연금도 준비를 하는 게 좋은데요. 개인 투자 성향과 세제 혜택을 잘 고려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또 준비를 하는데 사실 이제 적은 돈이지만 노후를 위해서 뭐 투자 아닌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회 초년생이 준비해야 될 보장 그리고 노후 뭐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시 한번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방송 보시면서 이제 사회생활에 처음 도전하게 되는 사회초년생 분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58번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사례자님을 위해서 어떤 플랜을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한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가입된 상품을 모두 해지하고 새롭게 뭔가 시작을 한다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점을 알았다면 바로잡을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자님 같은 경우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갱신형 보험은 모두 정리하고 만 30세 미만이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 보험을 통해 보장자산은 표의 내용대로 준비해드렸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손해보험 12만 4,840원으로 암진단비 4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1,000만 원씩, 뇌졸중, 심근경색 진단비 2,000만 원, 그 외 수술비와 입원, 일배책, 후유장애 특약들로 구성해드렸습니다. 네, 기존에 납입하시던 보장성 보험료가 총 4,100만 원 정도였는데요. 새로 리모델링 해드린 총 보험료는 2,990만 원대로 1,10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납입하는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총 보험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신다면 굳이 안 좋은 보험 유지할 필요는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축이라고 생각했던 종신공제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보험을 점검한다고 해서 무조건 리모델링을 권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축으로 알고 계셨던 종신공제 상품은 총 5년 납
상품으로 납입 종료 시 환급률과 원금 도달되는 시점을 좀 확인해서 손해율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납입 금액을 축소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고요. 라이프 사이클을 좀 중점으로 알려드리고 은행과 보험 상품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는 상품으로 권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무려 1,100만 원이라는 돈을 전략을 하면서 보장은 더 넓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사례자님도 아무래도 충분히 만족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 사실상 몇십 년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보험이다 보니까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정말 필요한데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보험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점검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 나도 이번 기회에 점검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2638-3958번, 문자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주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주제는 뭘까요?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보험 비교해보고 가입하세요입니다. 예전에는 보험을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대부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적어 TV나 지인만의 추천을 믿었어야 했을 겁니다. 똑똑한 소비자는 신발 하나를 구매해도 브랜드, 재질, 발과 잘 맞는지 등 많은 것들을 고려하시고 결정하실 텐데요. 신발보다 몇 배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보험을 TV나 지인만 믿고 가입하기에는 아쉬움을 느끼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TV 등 각종 매체에서 정보가 넘치는 지금은 어떨까요? 조금은 달라졌을까요?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이제 제 주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인 추천 아니면 뭐 TV 홈쇼핑 광고 뭐 이런 걸 좀 보고 많이들 가입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많아졌는데 왜 아직도 우리 소비자분들은 같은 방식으로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아마 오랫동안 보험이라는 상품이 비교가 어려웠기 때문에 아닐까 싶은데요. 비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기 힘들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사례를 통해 유익한 정보 준비했으니 보시고 비교를 해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꼭 한번 비교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저희에게 좀 이와 같은 내용으로 문의를 주신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직장일로 항상 바쁘다 보니 사실 보험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A 보험사에 다니는 지인 설계사가 추천해주는 보험만 계속 가입해왔습니다. 올해 2년을 이어온 지인이라 믿는 마음이 더 컸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덧 보험 개수는 늘고 보험료도 부담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좋은 보험이라고 해지하면 안 된다는 지인의 당부로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정말 좋은 보험을 가입한 건지 어느 순간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인께는 미안하지만 객관적인 보험 점검을 받아보고 싶어 큰맘 먹고 신청해 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문의 주신 그런 내용 역시나 많은 분들이 함께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직장일도 바쁜데 보험까지 사실상 일일이 챙기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인의 도움을 좀 받은 게 아닐까 싶은데 지인께서 알아서 이제 잘 해 주셨겠지만 그래도 이제 객관적인 점검은 아무래도 한 번쯤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험도 엄연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만큼 내가 가입한 보험에 확신을 갖고 싶다면 다방면으로 지식을 습득하셔야만 합니다. 스스로 그런 모든 소비자가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해야만 할까요? 그렇다면 물론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유지 중인 보험 또는 가입 예정인 보험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방법인지 앵커님은 아시나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뭐 전문가님은 아시나요? 네, 거창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한 보험사만 보고 가입하는 것이 아닌 여러 보험사의 유사한 상품을 비교해 보는 방법입니다. 상품이 좋다는 건 보험료,
보장 범위, 보장 금액 등 소비자가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말인데요. 그럼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보험을 가입하려면 비교를 하고 결정한 것이 현명한 소비겠죠. 맞죠? 한진욱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모든 보험사의 모든 담보를 시청자님들께 비교해 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대한민국 사망원인 1위이고 많은 소비자가 가장 많이 찾는 암에 관련된 담보를 보험사 3곳 정도를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보장인데 이제 금액도 다양하고 상품 내용도 다르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분명 같은 암에 관련된 보험이지만 A사는 타사 대비 최대 41% 저렴한 18,014원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B사는 암 진단 시 진단금은 물론 기존에 납입한 모든 보험료를 환급해주고 있고요. C사는 일반암 대비 더 자주 발견되는 소외감에 대해서 감액 기간 없이 100% 지급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가입 시 소비자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보험료나 감액 기간, 특징에 대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청자분들께서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장점만을 설명드렸다는 부분입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아무래도 이제 몇십 년을 유지하려면 보험료가 좀 부담될 수 있으니까 같은 보장이라도 그래도 A사가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이미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장점만큼이나 단점을 꼭 비교해 보셔야 현명한 비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점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A사는 진단금이 50%로 감액되는 기간이 무려 2년이나 되고 일반암 대비 자주 걸릴 수 있는 소외감에 대해 일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B사는 타사 대비 2.4배 높은 보험료인 43,810원을 자랑하고 C사는 타사와 다르게 진단 시나 만기 시 부가적인 이득을 얻기 힘들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장점만 보고 사실 A를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2년이라는 기간 동안 50%가 지금 감액이 된다라고 하면 가입하고 지금 2년 이내에 그럼 이제 암에 걸렸다라고 하면 이게 엄청난 후회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우선 광고를 통해 많이 가입하시는 이유도 앵커님과 같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광고는 장점만을 부각시키고 단점은 최소로 알려야 하다 보니 장점만을 보고 소비자분들께서 선택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암 담보뿐만 아니라 모든 담보들을 판매하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보장 내용과 보험료는 모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비교가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암 보험만 비교하고 끝내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아쉬워하는 또 시청자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다른 보험 한 가지 더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례자님의 고민도 해결해 드려야 하니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사례자님께서 기존에 가입하신 보험을 타 보험사와 같은 담보로 가입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해보는 방법입니다. 그럼 먼저 사례자님께서 가입하신 보험 내역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일단 뭐 그냥 내용만 봤을 때는 뭐 수술비나 여러 진단비도 잘 가입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 문제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네, 대한민국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가입하시는 3대 질환, 3대 질환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암 5천만 원, 심장질환 2천만 원, 뇌질환 2천만 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 조금은 금액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각종 수술비도 가입을 하셨습니다. 또한 간병보험을 통해서 요양 진단비까지 준비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각각 보험만을 봤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모두 합쳐본다면 사례자님께서 고민하신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월 납입 중인 보험료와 앞으로 납입할 예정인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다라는 것입니다. 월 보험료 44만 9,900원을 납부 중이시고 50대인 사례자님께서 만약 보험을 100세까지 유지한다라면 약 2억 800만 원 정도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갱신이 된다면 더 높은 금액을 납부해야겠죠. 보험은 저축이 아니라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호장치임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장은 유지하되 최대한 납부 부담을 줄이는 걸 첫 번째 목적으로 삼으셔야 하는데요. 사례자님께서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같은 보장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타 보험사 대비 가장 적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일까요?
타 보험사 대비 적은 보험료를 납부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보험사를 비교한 후 가장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사를 선정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기존에 가입하신 보험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같이 있었고 납입 기간도 해지하는 순간까지 납입해야 하는 보험들이 섞여 있었는데요. 타사와 비교해보니 가입 내역을 모두 동일하게 설정하고 비갱신형에 20년 납입 시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기존 보험 대비 33% 저렴하였고 금액적으로는 놀랍게도 14만 6,049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네, 엄청난 지금 금액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제 비교를 하고 가입하셨다면 매년 좀 이런 금액들을 모을 수 있었을 텐데 유지하는 이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아무래도 점점 더 크게 이제 손해로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행히도 사례자분께서 보험을 유지하신 기간이 비교적 짧아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납입한 보험료보다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가 훨씬 많으신 상황이셔서 기존 보험에서 가장 저렴한 보험으로 재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사례자님께서 처음부터 여러 보험사와 비교를 하고 가입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손해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듯 보험을 비교한다는 건 보장 금액, 특약, 지급 조건 등 다양한 부분을 비교하지만 가장 첫 번째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은 결국 유지해야지만 그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하기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 수 있도록 늦기 전에 보험 비교를 통해 보험료를 최대한 낮춰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네, 보험료도 비교를 해보면요. 보장은 최대한 넓히면서 보험료는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진단이 필요한 건데요. 여러분도 뭐 내게 맞는 보험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혹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보험이 내 생각보다 좀 보험료가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점검을 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어요. 02-2638-3958번 열려 있고요. 문자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나도 이런 점들이 좀 궁금한데 이런 궁금증들 좀 해결해 주세요 라면서 문자 사연이 또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문자 사연 주시는 분들 뭐 이런 건 좀 꼭 알아야 되겠다 싶은 꿀팁들 저희가 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2009년도에 가입한 실비보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2만 원 정도 냈었는데 보험료가 계속 갱신되면서 현재 1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운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2009년도에 이제 가입을 한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갱신이기 때문에 계속 갱신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보험료도 늘어난 상황인 것 같아요. 10만 원이 넘는 실비 보험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네, 사연을 보면 기존에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2009년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때 당시 실비를 보면 대부분 5년 갱신에 100%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가입 고객이 1,000만 명이라는 건 시청자분들 5명 중 1명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왜 이렇게 실비보험료가 오르게 되었을까요? 바로 손해율 때문입니다. 모든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보험회사는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손해율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은 7.5조 원에서 11조 원으로 매년 손해액이 오르고 있는데요. 특히나 100% 보장해주는 2009년도 실비의 경우 가장 높은 손해율 반영으로 실질적으로 매년 10에서 15%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실비 특성상 5년 갱신이기 때문에 5년 동안의 인상률과 나이 변동에 따른 인상률이 합산되어 결국 큰 갱신폭을 보이게 되죠. 네. 하지만 이렇게 실손 의료부의 보험료가 오르는 와중에 유일하게 보험료가 인하된 실손 의료비가 있습니다. 네, 바로 2017년 4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착한 실손보험입니다. 2017년 4월 이전 실손보험은 모두 평균적으로 8% 정도 오른 반면에 착한 실손보험은 1% 인하가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사실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뭐 보험료가 좀 부담된다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금액적인 부담에 대해서도 좀 납부를 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갱신으로 이제 보험료 부담스러우신 분들, 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모두 이 착한 실손보험으로 그럼 좀 가입을 하시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하셔야만 하는데요. 왜냐하면 가입하신 연도에 따라서 80%에서 100%까지 보장되는 양의 차이도 있고요. 청구가 가능한 질병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금액적으로는 착한 실손보험이 답이긴 하지만 최근 실손보험 같은 경우 급여 항목에 대해서 90%만 보장을 해드리는데요. 병원에 자주 방문하시는 소비자의 경우 기존의 100% 보장하는 실비와 10%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역시 이제 모든 보험 좀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사례자님의 경우에는 일단 10만 원의 실손보험료를 납부 중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착한 실손보험으로 그럼 가입 전환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좀 절감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실제로 10만 원 이상의 실손 의료보험을 납부하시는 고객님들을 많이 만나 뵀는데요. 나이는 보통 40대에서 60대로 다양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변경하고 나서 얼마의 금액을 납부하고 계실까요? 아마 직업 및 병력 사항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2017년 4월 이전의 보험을 갖고 계신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사연 주신 분이 60세이다 하더라도 대략 6, 7만 원가량 절감하실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보면 이제 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병력이 있는 경우에도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나요? 아닙니다. 다행히도 실손의료보험 전환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정신과 질환만 없다면 누구든 최근 실비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혹시 병력 때문에 가입을 포기하고 계셨던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어서 빨리 저희에게 상담 요청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09년 이전에 아니면 2009년까지 이제 가입한 분들은 갱신에 따라서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보험금이 좀 오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착한 실손보험이 있다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실손을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실비보험 같은 경우도 정신과 질환만 없다면 또 최근 실비로 변경이 가능하니까 혹시나 뭐 이런 부분 좀 걱정하셨던 분들도 전문가에게 좀 전화를 하셔서 관련 내용들 도움 한번 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연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2019년 9월 병원에서 수술과 입원을 했었는데요. 당시 보험 가입 내역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 청구를 못하고 2020년도에 기존 가입했던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당시 갖고 있던 보험에 수술과 입원에 대한 담보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이미 해지한 상황에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사실 좀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유지 중이었다면 당연히 청구를 할 수 있었겠지만 해지를 한 상황에서 과거에 내가 이거 보험금을 챙길 수 있었는데 내가 이걸 놓쳤네. 이제서 깨달은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받을 수 있나요? 네, 일단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실제로도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하는 담보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던가 부모님께서 가입해 주신 보험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담당자 또한 사례자에게 크게 관심이 없었던 상황 같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이라면 청구를 못하고 보험을 해지한다고 해도 보험 유지 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각 보험사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3년이 지난다면 청구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보험료 반환 청구나 해지환급금 청구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또한 2015년 3월 10일 이전 사고에 대해서는 2년 만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담보별 소멸시효 기준일도 꼭 아셔야 하는 부분 중 하나일 텐데요. 담보별 기준일을 말씀드리자면 사망보험금은 사망진단일, 후유장애는 후유장애 진단일, 암진단 및 각종 진단금은 진단 확정일, 입원, 수술 비용은 치료 개시일로부터 각각 3년의 소멸시효를 부여합니다. 이처럼 많은 담보가 가입자
모든 담보의 기준일은 가입자가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또는 알 수 있었을 때부터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그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하지만 해지한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한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바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 적법한 보험기간 내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보험료가 미납돼서 실효 상태인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만약 사례자님께서 보험료 미납 없이 정상적으로 보험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문제없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좀 생기는 것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럼 이제 아예 보험금 청구가 불가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몇 가지 상황의 경우 청구가 가능한데요. 계약자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당한 경우이거나 보험사에서 소멸시효가 지나도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는 승인이 있을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그리고 정지 사유도 있는데요. 무능력자를 위한 정지, 혼인관계 종료에 의한 정지, 상속재산에 관한 정지 등이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한데요. 따라서 청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멸시효 만료일자가 변동될 수 있으니 저희 상담사에게 연락하셔서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3년이 지난 경우도 아예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이런 게 있었는데 좀 놓쳤네 하시는 분들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번 기회에 전문가들의 도움 받으셔서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022638-3958번,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2008년 5월에 실손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보험금을 받은 기억은 없지만 유지는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착한 실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바꾸는 게 낫나요?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2008년도에 가입하셨던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님이 총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납입하시는 보험료 또는 보험사에 따라서 이제 보장해주는 범위라든지 또는 보험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2008년도에도 가입할 당시에 단독 실비로 가입하시는 고객님도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증권을 저희가 확인해 봐야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고객님 말씀해 주셨던 착한 실손 전환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착한 실손 전환은 충분히 이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지금 갖고 계신 약관을 펼치신 다음에 전화를 하셔서 제가 지금 가입한 상품이 이러이러한 상품이고 약관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나 이제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하고 싶은데 가능하냐? 이게 더 낫냐? 라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할 수 있도록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또 다른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남성입니다. 여기저기서 보험을 들어달라고 해서 가입을 하다 보니 보험료가 한 달에 6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어떤 분께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험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는 경제적인 부담이 좀 이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정확한 건 저희 전문가와 상담을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데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해 두셔야 될 게 내가 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이 과연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는 건 경제적인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저에게 연락 주셔서 보험 상담을 한번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월급의 한 10%, 뭐 많으면 12% 가량이 가장 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 보셨을 때 내 월급 대비 나가는 보험료가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일단 정확히 어떤 보험들에 가입이 되셨는지 약관을 가지고 전문가에게 한번 도움을 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보험부터 놔두고 너무 이제 비싼 요금 같은 경우는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보험으로 전환을 하시면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 함께 찾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아래 하단에 연락처 나가고 있습니다. 022638-3958번 그리고
그리고 1877-324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문자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치매보험을 준비하고 싶은데 치매보험은 언제쯤 가입하는 게 가장 좋은 건가요? 20대에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일단 지금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 20대에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거는 일단 고객님이 가입 연령대와 그리고 그 보험 회사를 좀 알아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실제로 20대인 경우에 보험 가입을 하는 건 조금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20대인 경우에는 치매보험보다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때 저축이라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건강보험 쪽으로 종합보험, 이제 보장성이 좀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다라면은 노후에 대한 투자를 좀 더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 가능 관련한 내용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치매보험 같은 경우 20대는 조금 이르지만 대부분 이제 어느 때부터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 보통은 30대? 이제 40대? 30대도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아. 보통 40대에서 50대 연령대에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이 준비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네, 뭐 30대부터 사실 너무 빠르게 치매보험을 준비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치매 발병률이 높은 만큼 아무래도 이제 40대에 접어들면서는 조금씩 그 치매와 관련된 보험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문자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30대 남성인데 운전자 보험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운전자 보험 30대 남성 어떻게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운전자 보험에는 대인 벌금과 대물 벌금, 그리고 사고 처리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변호사 선임 비용도 같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담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준비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한 요즘 그 민식이법과 같이 어린이 구역 사고에 대해서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 꼭 한번 증액이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꼭 해보시고요. 만약에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장 내역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저희 전문가들을 통해 증권을 한번 분석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자동차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만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뭐 그것까지 굳이 가입할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쨌든 운전자 보험도 꼭 필요한 보험이고요. 민식이법 이후에 운전자 보험이 또 많이 개정이 됐으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운전자 보험 가입 전문가와 함께 상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펫보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펫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펫보험 같은 경우 이제 일부 보험사에서 이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이긴 한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 성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손 의료보험을 통해서 의료비에 대한 부담감이 좀 발생이 될 때 청구를 해서 다시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고양이나 또는 강아지들 통해서 이제 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때도 약관에 따라서 보장이 되는 항목이 있고 보장이 되지 않는 이런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가입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꼭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보험사마다 이제 다양하게 준비되는 부분이 좀 다르다 보니 이 또한 고객님들께서 저희 연락 주셔서 이제 정확한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제 워낙 반려견 키우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요. 내 강아지를 위해서 혹은 내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를 대비해서 펫보험도 준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펫보험을 고려 중이시라면 어쨌든 또 많은 그 보험사들의 비교가 필요하니까 내가 좀 펫보험 관련해서 이제 가입을 해보고 싶은데 어떠한 상품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내가 생각하는 금액대에 어떤 금액대에 좀 괜찮은 상품이 있는지 전문가에게 연락하셔서 비교하셔서 또 분석 받아보시고 한번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 보험을 비탁해 오늘 저희 또 많은 정보 제공 도와드렸는데요. 오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모든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